안녕하세요. 자, 이슈 뽀개기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함께 보내자. 네, 2탄입니다. 시대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2탄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는요, 드라마로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영화는 사실 크게 손꼽을 만한 작품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주연이요, 정우성, 네, 장쯔이, 그 당시 2001년 작품인데요. 정우성의 약 20년 전 모습과 장쯔이의 해맑은 모습, 그리고 주진모, 안성기 씨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는요, 상당히 스타일리스트적인 작품이에요. 그런데 흥행은 그닥이었습니다. 러닝타임이 무려 154분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조금 정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토리는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첩자로 몰렸던 고려의 무사들이 사막에 고립돼 버립니다. 이 무사들이 원나라 기병에게 납치당한 명나라 공주 부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부용을 구하면 명나라에 고려의 명분도 세우고, 명나라에선 당연히 공주 구해줬으니까 고려로 돌려보내주겠죠? 네, 이 부용은 누굴까요? 바로 장쯔이가 되겠죠. 그리고 고려 무사의 대표주자는 역사상 이렇게 잘생긴 무사는 없다. 누구죠? 네, 정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러브 스토리, 약간 썸 타다가 깊게 진행은 안 돼요. 이런 러브 스토리와, 그리고 주진모가 사극하고 상당히 매치가 잘 된다라는 느낌을 줘도 그런 작품, 그리고 안성기 씨의 노련함, 이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날리는 그 한복판에서 긴 칼을 휘두르는 이 무사들의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즐겨봤던 서부 영화 있어요. 서부 영화 황야의 7인부터 시작해서 하인운 등등 많은데, 그 서부 영화에 보면은 미국 서부의 모래 사막에서 결투하고 총질하는 장면들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땐 감독이 거기서도 좀 모티브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고려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명나라 역시 저물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향해서 외교적으로 강력한 어프로치를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런 면을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시대 배경으로 한 작품 첫 번째는 무사였고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적 팩트를 정말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쌍화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쌍화점. 여러분, 쌍화점이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공부했을 겁니다. 남녀 상렬지사. 남녀 상렬지사는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열내는 스토리예요. 두 글자로 야설이라고 합니다. 에로스예요, 에로스. 에로 문학인데요, 남녀 상렬지사로 금기시됐던 그런 고려 가요죠. 근데 왜 쌍화점이라는 걸 제목으로 했겠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당시 시대 배경은 공민왕 때입니다. 자, 한국인들은 공민왕 그러면요, 호모섹슈얼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민왕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개혁군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선을 잉태한 어머니와 같은 인물이다. 왜냐? 공민왕이 바로 이성계를 등용시킵니다. 공민왕이 이성계를 등용시키지 않았다면 이성계는 역사 속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짧게만 얘기하면 이성계 집안은요, 이성계의 5대 조부가 원나라로 망명한 이민자 집안입니다. 그럼 이성계는 어디서 태어났냐? 원나라 아이로 태어나서 원나라의 청년 장수로 성장했어요.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은 지금으로 치면 연대장급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려고 할 때 이자춘이 정치적인 머리를 씁니다. 왜? 원명교체기입니다. 공민왕은 원명교체기를 이용해서 저물어가는 원나라를 밀어내고 새롭게 등장하는 명나라와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자, 그때 이자춘은 고려로 돌아오고 싶어요. 고려로 돌아오려면 당연히 공민왕에게 윤허를 얻어내야겠죠.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기 전 겨울에 이자춘은 공민왕과 비밀리에 미팅을 합니다. 폐하, 쌍성총관부 수복을 도와드리겠나이다. 번호키 알려드릴게요. 이자춘이 쌍성총관부의 수문장격이었어요. 자,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는데 이자춘이 콩 공을 세우죠. 그리고 이자춘이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바로 이성계였어요. 그 당시 이성계 20대 초중반입니다. 제 부족한 아들 이성계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활은 기똥차게 잘 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성계는
화살 한 방으로 뛰어가는 멧돼지 3마리를 한 번에 잡았다라는 정말 개구라일 것 같죠. 그 정도로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공민왕은 제가 이성계하고 엮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학교에서 국사를 공부할 때 공민왕과 이성계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두시고, 이 쌍화점이라는 영화는요, 개혁군주 공민왕의 인간적 모습을 담으면서 그 당시 공민왕을 음해하고자 했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민왕은 주진모 씨가 배역을 맡았고요. 공민왕의 호위 무사들을 미소년으로 선발했거든요. 그 미소년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인성이었어요. 그래서 공민왕과 조인성의 그 야리꾸리한 썸 타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19금 영화이긴 하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은 바로 흥왕사의 변이라는 공민왕 암살 음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공민왕은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공민왕의 영원한 피양새였던 노국공주가 공민왕을 지켜냅니다. 그 공민왕은 이 흥왕사의 변 당시 김용이라는 친원파 무리가 공민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객을 풀어서 흥왕사라는 절 건물 지붕에서 내려오고 공민왕을 가장 구석진 곳으로 몰아서 암살시키고자 했죠. 그러나 노국공주가 칼을 뽑고 뛰쳐나와서 공민왕을 지켜냅니다. 이 영화에서는 노국공주라고 딱 특정 짓진 않지만 송지효라는 배우가 노국공주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민왕은 안타깝게도 미소년을 호위무사로 등용하며 자신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노국공주가 죽으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지 못했고 남색에 빠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민왕 그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영토를 수복하고 친명 정책으로 원명 교체기의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개혁군주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대표작 쌍화점하고 무사 두 편으로 마무리합니다.